대한민국의 국가의전 서열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은 국회의장이 결정되는 순간에 바뀌게 된다. 혹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도 이래서 이렇게 달았는데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의장 서열 2위 추의장 혹시 되면은 7위 이하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전 서열은 대통령이 1위, 국회의장이 2위, 3위가 대법원장, 이어서 헌재소장이고 국무총리가 네 번째 위치를 차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위, 여당 대표가 6위, 그리고 야당 대표가 7위, 일곱 번째 서열인데 야당 대표 아래에 서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추미애가 의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이냐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실 거다.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었습니다. 국회의장은 야당 대표가 뽑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야당 대표가 7위니까 그 아래에 있어야지 국회의장이 2위로 올라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스갯소리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2명이 있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산의 실제 대통령, 그리고 여의도에는 또 한 사람,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둘이 있다라고 비아냥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다가 급히 바꿔야 하느냐면은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추미애를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만들었다가 민주당에서 당선인 총회가 열리는 것이 오전 아니었었습니까? 두 개표 결과도 거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가 솔직히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바람에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화들짝 놀란 것이죠.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이재명의 허락이 떨어진 추미애가 의장이 확실하다. 명심이 곧 정답인데 다른 선택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100% 이번 국회의장은 추미애가 확실하다. 이렇게 거의 확정적인 기사를 써놓고 있다가 결과를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써놨던 기사를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언론사의 뒷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예상을 하고 거의 100% 확실한 기사다. 예측 기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사를 가 작성이지만 거의 다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고칠 것만 고치고 그대로 기사를 송출하는 것이 보통 언론의 그 행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거의 누가 보더라도 당 대표는 아니 국회의장은 추미애로 확실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헛다리를 잡은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고쳐쓰기를 기사를 이렇게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추미애 대선은 꺾은 우원식의 반란. 이것이 진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먼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오늘 당선인 총회를 통해서 국회의장 후보와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후보로서는 이재명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이 말이 곧 정답이니까 그 정답을 들고 들어가서 투표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라
투표 개표를 해보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병원에서 휴가를 마치고, 저는 휴가라고 얘기합니다. 병원에서 입원했던 것이 아니라 휴가를 즐기다가 오늘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당선인 총회에 참석을 했겠습니까? 아주 기분 좋게 여의도에 남들이 알아주는 대통령 행사라면서 참석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함세웅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추미애 출판 기념회 때 가서 방울 달린 남자보다도 훨씬 낫다, 추미애를 추켜 세웠었는데, 사실 추미애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엉뚱하고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이다, 예의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만방자하게 자기 멋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것이 추미애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이 날개를 달아주니까 추미애로서는 그야말로 이 세상을 다 잡은 듯 그런 마음으로 오늘 투표장에 임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서 과연 명심 마케팅이 제대로 통했을까? 추미애나 우원식이나 명심 마케팅 발휘를 많이 했었죠. 먼저 추미애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겠는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연이 과열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남들 후보들에게는 그런 말을 안 했다고 그런다. 자기만을 이재명이 각별히 생각해서 이런 덕담을 했다라고 추미애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원식이도 이재명 대표로부터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자신을 또 PR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선거에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마케팅이니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둘 다 이재명 마케팅을 하는 데에 열을 올렸고, 과연 이재명의 본심이 누구에게 있었겠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추미애가 너무 과격하고 오만하고 자기만 밖에 모른다, 오만방자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추미애는 내가 국회의장이 된다 하면은 중립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에 여야가 합의해오라, 그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하지는 않겠다.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돼서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국회의장의 노골적인 편들기에 힘입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예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추미애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법치와 반헌법적 작태, 인사권 남용, 국정 남용을 하고 있다면서 특검 재추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강성 발언을 했으니 이재명으로서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내로 누구에게 방점을 찍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의장 후보로서는 경남 김해갑의 민홍철,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경기 군포 이하경 모두 사선 출신인데 이하경이 결정이 됐죠. 오늘 투개표는 모두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일이면은 본회의가 열리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확정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추미애가 만약에 의장으로 오늘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호사가들은 벌써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때에 맞닥뜨렸던 추미애와 윤석열이 또 한 번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장 2위권의 국회의장이 또 한 번의 갈등을 보일 것이다. 호사가들은 이렇게 입방정을 떠들었었는데 이것은 다행히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원식은 오늘 힘겹게 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공개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우원식이가 당선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171분의 당선인들께 힘을 모아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따라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되겠다. 21대 국회, 지금의 국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이 있으면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시하겠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기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그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리 민복을 사실 국회에서 먼저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 의장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장이 돼야 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소신의 찬, 물론 당선 인사를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겠지만은 오늘 자당에서 당선 소감을 이런 뜻으로 밝혔다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이고 우리 정치에 있어서 고무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정치, 지금의 정치가 어떠했느냐 스스로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오물 쓰레기판이 이번 국회가 아니었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식구 감싸기에 정치가 실종된 지 4년 아니었었습니까? 국가 간의 무역 전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안보 문제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예민한 문제가 쌓여 있는데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특히 마약 범죄가 5배 문재인 정권 때 늘어났는데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과거의 정치 형태였는데 이러한 것 다 파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국회는 자기들만 챙기기 위해서 옵을 관원하면서 전혀 별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었다. 그걸 자성하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방탄을 위해서 얼마나 불법적인 행동을 해왔었습니까? 이런 국회를 바로 잡겠다. 얼마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추미애는 과거의 정치보다도 더 강하게 조폭이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을 택했습니다. 막가파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고 볼 때에 우원식의 오늘 당선 인사에서 밝힌 자기의 정치 철학, 자기의 정치 소신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이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서 휴가를 마치고 당선인 총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의외의 파란의 현장을 보게 되니까 이재명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직 등원도 하기 전인 자기가 고르고 골라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다 일일이 공천을 해주고 배지를 달아줬는데 여기에서 이반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대표 연임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 온다고 했을 때에 제대로 결속력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재명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 대표 연임에 파란불이 켜졌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재판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데 이재명은 오늘 병원에서 휴가를 마치고 아주 기분 좋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총대를 매겠다라고 추미애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물론 이재명은 우원식의 손을 들어준다, 추미애 손을 들어준다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지요. 그의 마음은 그러나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선인들 자체가 이재명이 주는 정답을 들고 투표장에 들어간 것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은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사동을 완전히 굳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렇게 이반자가 많다는 것은 본인에게 대단히 불안한 출발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킨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의 근대화가 가난에서 근대화로 바뀌는 역사적인 출발이 오늘이었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잡겠다라고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통치했던 역사적인 그런 5.16의 날입니다. 5.16을 주도한 이날에 민주당 안에서 우원식이가 예상을 뒤엎고 깨고 추미애를 제압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물론 국회에서 나머지 정식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남겨놓고 있지만은 거의 굳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21대 국회와는 완전 다르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겠다라고 공언했던 우원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